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행사장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는데요. 이게 보통 차가 아니란 얘기겠죠.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지금까지 BMW에 비해서 조금씩 낮은 레벨에 있었던, 그러니까 판매량에 있어서 조금씩 낮았던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킬러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어째서 수입차 시장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차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건 E클래스인데요. E클래스가 아방가르드와 그리고 엘레강스였던가요? 익스클루시브였던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 차는 레이더 시스템이 앞에 이렇게 로고 형태로 박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기둥이 마치 2등병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이걸 가고 있죠. 2등병? 상병? 아무튼. 그런데 이 차를 보면 예전에 엘레강스라고 했던 그런 옵션 같은 건데요. 이 앞부분이 거의 S클래스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차를 보면 길에서 S클래스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 S클래스 같은 디자인이 계속 이어져서 뭐 옆부분이나 이런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S클래스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S클래스 같잖아요. 벤츠도 그렇고 요즘 독일 메이커들이 다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외장재는 다 알루미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엔진은 커버가 지금 큰 거고, 실제로는 엔진이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많이 작은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4기통 엔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음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젠틀한 메르세데스의 그런 사운드라기보다 뭔가 개개개개라는, 마치 디젤 사운드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디젤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 E300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메르세데스는 참 대단한 게 이게 열리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다가 누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알아서 딱 이 정도로 서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어지간한 차는 이게 굉장히 아프게 서거든요. 이 E클래스가 BMW 5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부분 중에 하나는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뭔가 이 느낌이 S클래스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어요. 이런 버튼이 쭉 이어진 부분이라든가, S클래스도 이렇거든요. 근데 S클래스에서 이 버튼이 쭉 이어 있어서 너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S클래스보다 인식하기 쉽고 더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터치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며, 여기에 지금 내비게이션 얘기 굉장히 많은데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무가 아니고요. T가 아니고요. 괴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요즘에 그 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시스템처럼 좀 되면 좋겠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론 돌려서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일단 그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여전히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있었던 그 메르세데스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 E클래스가 S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가 한 단계 앞서 있어요. 기능도 이 뭐 자율주행 기능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너무 느리게 하면 이렇게 열리니까 답답하고, 너무 빠르게 하면 또 그 고급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했다가 뒤에 가서 천천히 가는 이런 식으로 그 고급감이 바뀌었습니다.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키 자체도 예뻐졌는데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옆에 보면 이 그 우드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아하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건 S클래스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S클래스의 기능들, S클래스의 버튼들, S클래스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게 4개 달린 것도 S클래스와 똑같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S클래스급인데? 라고 느껴지는, E클래스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이 실내에서 E클래스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시트를 가진 차는 지금껏 없었잖아요. 지금 시트의 이 바닥면이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런 시트 면을 보여주는데, 앞좌석하고 뒷좌석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이 시트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어 있습니다. 마치 콘셉트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트 구성을 하고 있어요. 팔걸이 한번 내려보죠. 팔걸이를 내려보면, 네, 팔걸이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얕지만 수납 공간이 조금 있고요. 이 머리 공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썩 넉넉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앉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다리가 좀 짧은 편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오! 포매틱 아방가르드. 네. 아, 이게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미등이 이게 그냥 탁 꺼지지 않고 쓱 꺼지잖아요. 색이 와, 이렇게 거의 막 엄청난 64가지 색상이고요. 이야, 금색, 빨간색, 남자는 역시 핑크지 하면서 핑크색 이렇게 딱 할 수가 있군요. 이야. 두 번째 보여드릴 게 계기판인데 네. 일단 홈 버튼으로 가셔서 시스템, 디자인 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이런 식으로. 오, 막 무슨 무슨 레이싱 게임에 들어온 것 같은. 클래식 모드는 한번 조작해 보시겠어요? 네, 이런 아, 식으로. 이게 보통의 계기판이고. 네. 그리고 하나 더가 있어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건 일단 이거는 이거 터치 컨트롤인데 네. 우측에 보이시는 걸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더 바꿀 수가 있군요. 내비게이션 됐다가 에코 디스플레이도 됐다가 네, 이걸 이렇게 상세 바꿀 내용도 수가 있습니다. 됐다가 이렇게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하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RPM 이렇게 움직이고 속도는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저걸 만지는 것보단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점점 되다 네. 보면 자율주행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또 조작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인테리어 도어 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이게 그 매트릭스 LED라고 하는 그 아주 묘한 멀티빔 LED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양이 박혀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그 차만 빼고 그 주변을 상향등을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향등이 켜져 있는 차입니다. 항상 상향등이 켜져 있는데 상대방의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인식해서 그 차만 눈이 부시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임펄스 사이드라는 건 정말 재밌는 기능인 것 같던데, 옆에서 측면 충돌이 딱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보호할 수가 있어요? 충돌합니다. 눌러주셔야 되는군요.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옆에서 충돌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옆에 있는 이 구조물에 사람이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그땐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쪽으로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서 충돌을 했을 때 1차적인 그런 피해를 막아주고, 그리고 에어백이 전개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 사이드,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임펄스 사이드,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치에 다음 보안키를 입력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보안키. 이거 어떻게 입력해? 블루투스로 일단 왜? 어려운. 앱스토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답니다. 커맨드 앱을. 부드럽네요. 정말 부드러운데,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하다, 느낌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엔진이 약간 그냥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고 약간 걸걸걸걸 하는 느낌으로 가네요. 차선을 살짝 넘으면 핸들에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서 들려준대요. 신PD 혹시 소리 들렸어? 안 들렸습니다. 소리가 운전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걸 보여주네요. 소리가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2300이 이런 사운드가 나는 엔진이 아니었는데 약간 이 진동 소음을 일부러 좀 만든 것 같아요. 조금 느끼도록 만들어 놨네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과격하게 주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이내믹으로 바꿔보면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스포츠 플러스를 저는 좋아하니까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해보죠.
엔진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조금만 밟아도 차가 훅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긴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돼요. 차선이 없는 경우도 인식하고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차가 있어야지 앞차를 따라가죠. 어쨌든 앞차와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가도록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세팅한 내용이 이 앞에 그 계기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또 나타나요. 어디까지 네가 세팅을 했고 이 차는 몇 킬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에코 모드로 바꾸니까 스포츠 플러스에서 스포츠로 바꾸니까 벌써 시동이 꺼졌고, 세팅은 일단 180km로 해놓고 가죠. 180km로 해놓고 시동을 앞차가 가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는 운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한번 건드리든가 아니면 이 패들, 이 스위치를 올리든가 하면 차가 출발하게 되네요. 네,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건 어디까지나 운전 보조니까 보조 장치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진 사운드하고 진동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 아니어서 조금 거슬리네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 게 느껴져요. 가속 페달을 쿡 밟고 일단 안전벨트를 딱 매는 순간부터 확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꾹 밟았다가 바로 떼면 그럼 브레이크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살짝 가속 페달을 딱 떼면 브레이크를 미리 이렇게 미트시켜서 브레이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는, 압력을 높여 놓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차량 상태를 보여주는, 엔진 상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몇 마력, 몇 토크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항상 보여줍니다. 오, 차량 주변 보여주는 거 보세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뭐 자동차에 표시를 하고 다이나믹 셀렉트 해서 차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차량 데이터 여러 가지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 차에서는 핸들 각도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속할 때 가속 페달을 몇 프로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브레이크는 또 몇 프로나 밟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네요. 에코 모드하고 이 다이나믹 모드하고 많이 다른가? 소리도 그렇고 이전 E클래스하고는 전혀 딴판이네요. 이게 이전 E클래스를 기대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C클래스 사려던 사람들이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해 하면 이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로 됐네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고 나면 여기 G 센서가 여기 작동이 돼요. G 센서가 여기 나타나서 뒤로 쭉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브레이크를 하면 또 앞으로 밀리는 거, 또 코너링을 하면 또 옆으로 밀리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거 아주 재밌네요. 재밌는 기능이죠. 핸들을 얼마나 돌렸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했는지 등등등이 여기서 나와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레이더하고 이 위에 스테레오 카메라하고 이렇게 두 개의 센서를 센서 퓨전이라고 해서, 퓨전 센싱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센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차를 인식할 수 있나, 이런 걸 연구해서 정확하게 차인 경우에만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차나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 이러면 개가 앞에 있을 땐 서지 않습니다. 말 이런 것도 서지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앞을 잘 보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겠죠. 가로수 이런 것도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덕길, 지금처럼 이렇게 언덕길에서는 어차피 사람이라도 앞차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앞차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스테레오 카메라가 그래도 위에 있어서 스테레오 카메라 덕에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되는데요. 브레이크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정말 굉장히 여유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를 보여주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이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좀 다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한번 해볼까요?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해보고 앞차가 빨리 달릴 때 빨리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늦게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감속할 때 이렇게 RPM을 높여주면서 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보여주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돌려주는 기능,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해주는 기능, 앞차가 가까워지면 경고해주고 등등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오토홀드 기능 뭐 이런 것들도 대단하고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짜 첨단 기능을 다 갖춘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 있었던 다른 자동차들, 예를 들어서 뭐 5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차들도 다른 차들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클래스는 지금 이 메르세데스에서 한 세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S클래스에 있는 기능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S클래스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S클래스도 다 바뀌겠죠. 이런 형태로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메르세데스에서 가장 진보된 자동차,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동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의 뭐 여러 가지, 일단 내비게이션은 정말 불편하고요. 이 내비게이션을 이걸 쓰라고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 차의 단점인데, 그리고 또 첨단 옵션 같은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능들이 다 전체 가격에서 빠져 있어요. 그걸 다 옵션으로 더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꼼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더한, 이전까지는 더한 상태에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더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할걸? 하면서 이제 더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 3.0L 엔진을 사용하던 것이 이제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사운드가 조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젠틀한 엔진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엔진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다운사이징은 어쩔 수 없는 추세고,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다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어서 3.0L 엔진을 다 2.0L로 낮추고 V8 엔진을 다 V6 엔진으로 낮추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액티브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인가요? 액티브 브레이킹 어시스트. 브레이킹 어시스트. 여기 메이커마다 너무 달라. 예전에는 콜리전 프리벤션 예. 근데 개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경험하신 세 개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예요. 페데스트리안, 차, 그 다음에 회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놔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컴포트 브레이킹한 거는 그거는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식 못하고 생각하고 정말 천천히 브레이킹하는 동작이에요. 사실 두 가지 기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예 전체가 다 안 들어가요. 옵션으로 옵션으로. 이걸 넣으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대충 그게 한 1,000만 원쯤 들죠. 저희가 아직 그 오피셜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옵션 리스트를 아직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전 차종에 그냥 넣어주지. 차 가격을 그냥 1,000만 원 올리고. 그냥 정말 필수적인 건데. 물론 그렇긴 한데 오늘 여기서 테스트하는 전체를 다 옵션으로 한 거니까 이 라인업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봤는데요. 인텔리전트 기능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승도 아주 짧게나마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승을 해보다 보니까 이 차가 4기통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터보보다 자연흡기를 더 좋아하니까요. 근데 터보가 되면서 물론 다이내믹한 부분은 조금 더 향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서 토크감이 더 풍부해졌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 차의 나아진 부분, 그리고 조금 이전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패키징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너무 겉핥기로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시승차를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